살면서 우리가 실수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실수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바꿔줄 아주 오래된 지혜를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런 생각 우리 다들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나요? 아, 이것 때문에 내 건의가 떨어지면 어쩌지? 사람들이 날 무능하게 보면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공포감 말이에요. 바로 이 두려움이 우리를 완벽주의의 덫으른 슬그머니 밀어넣습니다. 실수를 어떻게든 감추고 변명하는데 온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제일 중요한 걸 놓치게 되거든요. 그게 뭘까요? 바로 실수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아주 놀라운 해법이 있습니다. 무려 2500년 전의 고전, 논어가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수는 감춰야 할 부끄러운 얼룩이 아니라 마치 하늘에 떠 있는 일식과 같다고 말이죠.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 한 말인데요. 군자의 잘못은 마치 일식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밖에 없는 공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바로잡으면 오히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이 비유가 왜 이렇게 기가 막히냐면요. 그 비밀이 바로 이 식이라는 글자에 숨어 있거든요. 원래 먹는다는 뜻인데 옛날 사람들은 일식을 해가 잠시 어둠에 먹히는 현상으로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실수는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주변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공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주자의 해석이 바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죠. 특히 리더의 실수는 숨길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영향력이 조직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숨기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신뢰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행위인 셈이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바로 잡아야 모두가 우러러보게 될까요? 그 답은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선 개념, 바로 개과천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개과천선하면 그냥 나쁜 사람이 착해지는 거?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원래 의미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깊이가 있어요. 개과가 과거의 잘못을 고치는 출발점이라면 천선은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넘어서 더 나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목적지인 셈이거든요. 바로 이 고칠 경자에서 그 역동성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가만히 후회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고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은요, 완벽함 그 자체에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용기,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더 나은 단계로 뛰어오르려는 그 능동적인 용기에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는 결점 하나 없는 완벽한 기계를 보고 감탄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결점을 딛고 일어서는 그 인간적인 모습에 감동하죠. 마치 일식이 끝나고 나서 다시 비추는 햇살이 더 눈부시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실수를 제대로 바로잡은 사람의 인격은 오히려 더 환하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멋진 철학을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 4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행동 지침들은요, 두 인물의 이야기에서 뽑아낸 건데요. 하나는 업무 실수를 솔직하게 공유했던 현대의 팀장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탐욕을 뉘우치고 행동으로 보여줬던 옛날 춘추시대 관리의 사례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실수를 존경으로 확 바꿔버리는 4가지 핵심 행동. 첫째, 파급 효과 인정하기. 둘째, 근본 원인 제거하기. 셋째, 함께 땀 흘리기. 그리고 마지막, 더 높은 기준 세우기. 자,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는요, 내 잘못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파급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제 실수 때문에 다들 힘드셨죠? 이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딱 마주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근본 원인을 뿌리 뽑는 겁니다.
아까 그 남궁우라는 관리가 부당한 세금을 바로 없애버렸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말로만 미안합니다, 다신 안 그럴게요가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다시는 생길 수 없도록 시스템 자체를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이 사람 진심이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정말 결정적입니다. 바로 함께 땀 흘리는 거죠. 높은 자리에 있던 관리가 그 권유를 다 내려놓고 백성들하고 같이 밭을 갈았던 남궁우처럼요.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더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문제를 원상복구시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지윤 팀장이 동료랑 협력해서 오히려 팀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실수를 계기로 삼아서 이전보다 더 나은 표준,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천선, 즉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의 완성이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은요, 실패라는 어두운 경험을 성장이라는 눈부신 기회로 완전히 재구성하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논어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참 명쾌합니다. 완벽할 필요 없다. 그저 정직하면 된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실수는 여러분의 평판에 생긴 지울 수 없는 얼룩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투명하고 또 얼마나 더 나아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무대인 셈이죠. 어둠의 시간을 지나야만 더 눈부신 빛을 뿜어낼 수 있는 일식처럼 여러분의 실수를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 실수는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나요? 그저 그늘에 숨어서 어둠 속에 머물 건가요? 아니면 그 과정을 당당히 통과해서 전보다 더 눈부신 빛을 뿜어내시겠습니까?